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모베이스 전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 실적을 갖고 연초에 한번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 시장에서 주가가 많이 오른 다음에 횡보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오늘 상한가를 빵 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모베이스 전자는 과거에 서현전자라는 이름으로 거래하던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모베이스의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모베이스 전자로 이름을 바꾼 거죠. 이 회사의 주력은 시큐리티 시스템 해가지고 우리가 자동차 키 뭐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뭐 자동차 내에 드는 전장 부품들과 HMI라고 스위치 관련된 이런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죠. 그 이 업체의 주 거래처는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업체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전기차 부품으로서 뭐 다양한 전장 쪽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래처가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 들어서 빈페스트라는 그 베트남의 전기차 업체, 이 업체가 이번에 뉴욕 증시에 상장에 성공했는데요. 그 빈페스트하고도 전기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 이 시큐리티 시스템이 그 연초에 좀 화제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기아보이즈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그 흑인들이 주로 기아차와 현대차를 그 스테일,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가지고 난폭 운전을 하는 걸 그 짧은 그 동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 특히 현대차 쪽에서 이제 그 보안 장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자동차들이 이제 많이 그 도둑질을 당했죠. 그러다 보니 미국의 주요 주들의 그 법무장관들이 연명으로 해서 이 현대차와 기아차에게 이 자동차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현대차와 기아도 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들에 대해서는 보안 장치를 강화했죠. 그 수혜를 받아서 주가가 연초에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니까 이제 그때 주가가 이제 스금스금 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이 3분기 들어서 현대차와 기아가 전기차 쪽에 대한 생산량 조절에 들어가면서 이 전기차 부품업체들에 대해서도 생산량 조절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시장에 알려지면서 전기차 부품업체 전반에 좀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베이스 전자가 상한가를 빵친 건 사우디의 시어모터스라는 회사, 이 회사는 그 사우디 국부 펀드와 그다음에 폭스콘이라는 이 대만의, 그러니까 그 대만의 이제 업체인데요. 이 폭스콘은 이제 중국에다 대만의 그 하여튼 이 자동차, 그러니까 전자 부품 업체죠. 전자 부품 업체고 전자 조립하는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름이. 대만의 그 대만의 칭하이 정밀의 중국자 회사가 폭스콘입니다. 그리고 폭스콘하고 이 사우디 국부펀드가 손을 잡고 사우디 전기차 브랜드로 시어스 모터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시어스 모터스의 전장 부품으로 이 모베이스 전자의 그러니까 에어백 시스템, 이게 이제 납품이 되기로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 상한가 빵 쳤는데요. 그래도 뭐 그 주가 변동폭은 크지는 않습니다. 30% 올랐어도 워낙 저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가 보시게 되면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그 모베이스 전자의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차와 기아가 실적이 나빠지거나 하면 같이 동반해서 실적이 나빠지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의 그 매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 거래처를 다변화하면서 좀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시어스 모터스하고의 이런 계약이 성사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사업 다각화에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실적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요번 상반기 매출을 보시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다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단기 순이익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매출 1조 원을 달성할 거라는 말들이 나왔는데, 지금 3분기 때 현대차와 기아가 전기차에 관련해서 생산량 조절에 들어갔기 때문에 매출 1조 원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던 거죠. 자, 최대주 중에 이 손병준 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을, 그 전환사채 때문에 보유했던
그 지분인데 이 120만 주를 거의 다 팔았습니다, 시장에. 그러면서 이제 이 123만 주가 요번에 그 시장에 매물로 나온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6월 말까지는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까지는 보유한 걸로 나오지만 그 이후에 올해 들어와서 2023년에 들어와서 123만 주를 모두 매각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대주주는 모베이스, 그래서 이제 최대주 지분이 45%까지 줄어들게 된 거죠. 이 국내와 이 모베이스와 모베이스 전자의 관계를 보시면 지배구조를 보시게 되면 모베이스가 최대주주고 그 지회사 형태죠. 그리고 밑에 자회사로 모베이스 전자가 있고 그 모베이스 전자를 통해서 모베이스 투자나 우창전기 같은 계열사를 지배하고 이런 계열사들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생산 공장들을 생산 법인인데 여기를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모베이스 전자의 2023년 이거 오타자입니다. 2023년 2분기 반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2,500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이게 이제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이 여러 가지 여건들을 이게 시장에서 물량이 풀린 거나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그 정도 평가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호재성 재료가 나왔을 때 바로 주가 치고 올라가서 2,890원에 오늘 상한가 치면서 종가를 나타냈지만 3분기 때는 이 현대차와 기아 주력 거래처가 그 생산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3분기는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대신 이제 4분기 때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모베이스 전자의 요번 그 주가 급등은 그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하지만 4분기 돼서는 나름대로 또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그리고 또 내년 상반기 중에 미국 공장이 완공이 되면 모베이스 전자는 미국 전기차 공장에도 이 전장 부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확실히 실적 외형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모베이스 전자를 관심권에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